Let's go, boys! Come on! Woo! Yeah! 손흥민이 품목 평점 9.0의 위협을 달성하며 양팀 통틀어 1위에 올랐습니다. 더욱 괴랄한 수치는 기회 창출을 무려 7회나 기록했고 상대팀인 브렌트포트 전체의 기회 창출은 6회에 그쳤습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득점과 직결될 만한 찬스 메이킹의 영역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윙어가 아니라 경기를 지배했고 메디슨, 벤탄쿠르와 클루셉스키까지 3명의 미드필드진이 기록한 기회 창출은 도합 6회였습니다. 팀 공격의 실마리 5할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축구 중계에서 전체 화면이 아니라 볼스유자에만 눈이 따라가거나 골장면만 모아보시는 분들은 득점자들이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고 느끼셨거나 승리에서 손흥민의 지분을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경기 7기회 창출은 흔히 플레이메이킹의 아이콘들이었던 지단이나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이 찍어오던 숫자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2어시스트에 성공했고 PL 역대 18위, 토트넘 역대 2위에 올라선 기록적인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1위인 데런 앤더튼과의 차이는 불과 4개이고 올 시즌 안에 손흥민은 명실상부 토트넘의 어시스트왕에 등극할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의 어시스트 기록이 더욱 주목받는 최대 이유는 그의 포지션은 미드필드가 아니고 득점왕에 올랐던 윙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하루이지만 기록은 영원하고 손흥민이 쌓은 어시스트 숫자는 미래의 그의 이름을 더욱 빛낼 최대 증거입니다. 득점에만 집착했던 공격수가 아니라 팀플레이를 펼쳤다는 완전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 직전 경우에 따라서는 치다를 통해 마크를 충분히 공략할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1점 차로 앞서고 있었기에 욕심 많은 공격수 혹은 시야가 좁은 공격수였다면 무조건적으로 오른쪽 돌파를 선택하다 키퍼에게 각도를 내어주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특유의 두리번으로 메디슨을 발견해냈고 패스각이 나오지 않아 힘겹다고 생각한 순간 상대 다리 사이를 관통하는 엄청난 패스가 발사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흡사한 상황에서 메디슨이 빅찬스 미스를 기록했던 악몽이 스쳐 지나갔지만 오늘은 다행히 득점으로 마무리되며 승부는 완벽히 토트넘에게 넘어왔습니다. 1점 차와 2점 차에서 상대의 공격 의지는 완전히 다르고 토트넘은 한 골차 리드에서 동점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은 팀입니다. 수비가 탄탄한 클럽이 이기고 있는 상태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손흥민은 완벽히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욕심낼 시점이 아니라 가능한 높은 가능성의 득점이 절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직전 경기까지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주장 입장에서 팀 승리보다 오히려 자신의 득점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런 선수였다면 지금만큼 그를 향한 지지가 공고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축구라는 종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역시 축구를 이해하는 팬들에겐 그보다 많은 득점을 올리는 선수들보다 더 위대한 선수입니다. 한 해 20골을 넣고도 은퇴하자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급격히 사라진 선수들도 가득한 축구판에서 존중받아온 선수들은 100%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탐욕과 이기주의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진짜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란 부분입니다. 피를로가 득점왕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레전드가 아니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발롱도르 경쟁을 펼치던 시절 언제나 한쪽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던 지표는 메시의 총 어시스트 숫자입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분명 성장하고 있고 한때 패스가 헤딩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던 그의 함부르크 시절 스카우팅 리포트는 완전히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경기는 공교롭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어느 경기보다 큰 공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양팀 점유율이 50대 50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점유 끝에 패배했던 경기와 비교하여 분명한 시사점은 올해 공을 가지고 있다고 득점이 공짜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점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필요가 있고 점유하지 못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또 하나 공교로움은 오늘도 토트넘의 득점은 역습과 상대 미스에서 터진 부분입니다. 감독은 높은 강도의 점유를 지시했고 토트넘은 10중 8의 시간을 상대 박스 근처에서 공격하지만 그 상황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은 지 이제 시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즉 준비한 상황에선 아예 득점이 없다가 10중이밖에 안 되는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만 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던 점유를 잃었다가 볼을 탈취한 순간 역습으로 득점했고 상대의 1차 빌드업이 흔들릴 때 소수의 인원으로 득점했습니다. 에버튼 전에서도 손흥민의 전방 압박에 의한 원맨쇼 득점, 반더벤의 질주에 의한 역습 득점 등 점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한 듯 골이 터져나왔고 코번트리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토트넘의 10명이 공격에 가담할 때 상대 수비도 10명이 공고하면 토트넘은 전혀 득점하지 못하고 있고 상대가 박스를 비운 사이 넓은 공간이 파생되는 상황에서만 토트넘 소수의 공격진이 상대 소수의 수비진을 무너뜨리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토트넘엔 넓은 공간에서 유리한 발빠른 선수들이 즐비하고 좁은 공간을 벗겨내는 유려한 드리블러와 패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수비가 밀집되면 당연히 공간은 사라집니다. 토트넘은 의도적으로 점유하고 의도적으로 상대 수비를 밀집시켰고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 스스로 최대 무기인 스피드를 발휘할 공간을 삭제하는 자폭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기가 유독 평소에 토트넘답지 않은 5대5 점유가 일어난 최대 이유는 전반 23초 실점부터 시작된 양팀의 실책 행렬이었습니다. 또한 둘 다 1차 빌드업에서도 실수를 반복하며 다소 특이한 형태의 게임 양상으로 흘러갔고 누가 더 실수하냐의 싸움 같아 보였습니다. 게임 플랜이 무의미할 정도로 혼전의 경기로 흘렀고 난타전 양상에서 득점이 다소 적었던 이유는 역시 결정력 부재였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오늘 23개의 슈팅 중 10개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압도적인 점유에도 슈팅을 날리지 못하고 공격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비판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슈팅 없이 소유권을 잃으면 당연히 역습에 취약함으로 감독 차원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시즌은 난사하는 경기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중간이 없이 극단적입니다. 공격수가 유효 슈팅만 날린다면 100개를 때려도 괜찮습니다. 골은 슛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오늘만 하더라도 유효 슈팅 비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의무적으로 때리고 역습을 방어하는 전략이 아니라 최소한 골문으로 향하는 정확도가 여러 선수들의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3대1 승리는 분명 토트넘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팀을 상대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숙제를 가득 안고 있습니다. 더 나은 토트넘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조각은 단연 손흥민의 득점입니다. 오늘 손흥민은 찬스 메이킹에서 돋보였지만 결국 그의 최대 무기는 스피드와 양발 득점력입니다. 무수한 원더골들이 있었기에 그의 어시스트는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유럽 최강팀들과 대등한 싸움을 펼치던 영광의 시대를 잇게 한 최대 요인이었고 손흥민의 패스를 더욱 두렵게 만들 무기 또한 결국 득점입니다. 이번엔 슛일까 패스일까 언제나 상대를 헷갈리게 만들어야 하고 오늘 패스를 충분히 보여줬기에 다음 경기 역습 찬스에서 상대방이 가질 경우의 수는 다양해졌습니다. 손흥민 눈앞의 상대가 머리가 꽉 차 우물쭈물하는 순간에 토트넘은 분명 상승할 만한 팀이 될 수 있고 최근 그를 향한 더블 마킹이 줄었다는 것은 손흥민 개인의 슈팅 횟수 저하에 대한 피드백을 넘어 토트넘 전체 공격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토트넘이 가장 잘하던 순간마다 손흥민 앞에는 2명의 수비수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하락세에 대부분의 언론과 관련 영상들은 비판이 가득했고 뉴스의 색깔은 흑빛이었습니다.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에겐 결국 선수의 웃음이 가장 중요하고 클럽을 응원하는 팬들에겐 승리가 필요합니다. 토트넘을 둘러싼 잡음들이 한 번의 승리로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한 주가 지고 시작했던 지난주보단 밝길 기원하고 오늘이 나쁘면 내일은 더 낫길 희망합니다. 자주 말했지만 축구는 누군가를 더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